아니, 그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여권의 어떤 존재기에, 응? 아니, 무슨,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동료에서, 동료로서 여러 가지 애증이 많은 관계였는데.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의원과 장관으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권에서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취지로 하시는 질문인지 잘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렇게 남용을 하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뭐 동의는 안 하겠죠. 동의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장관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의원님. 그래.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한명숙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같은 취지예요? 물어보신다면. 근데 과거에는 같은 취지가 아니었는데, 과거 의원 시절에는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일부는 뭐 다수견으로 유죄가 나고, 한 3억 부분은 13명 전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죠. 그때 판결 인정 못한다 그랬어요. 응? 판결 인정 못한다고 대법원 앞에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 장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진가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원으로 있을 때의 입장과 어떤 판결에 대한 입장과 장관으로 있을 때의 입장이 왜 달라야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여권의 어떤 존재기에, 응? 아니, 무슨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한명숙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국의 제1야당 대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감찰은 왜 했어요? 징계시효 다 지났는데. 경고하려면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경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합니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그때 관련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하냐고요? 관련 기록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한쪽은 최종적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됐어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봤기 때문에 장관이 그에 대한 합동 감찰을 했고, 아니,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잠깐만요. 결과로서 제도 개선의 여지를 만들 그러한 근거들이 아니, 장관이 답변이 지금 모순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수사 안 해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 수사하면 수사권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이라는 얘기야.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시효와는 관계가 감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전제로 해서 감찰하는 겁니다. 징계시효 지난 사건을 왜 감찰을 합니까? 그게 일반적인 감찰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제도 개선 차원의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감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100회 불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하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기소돼서 1, 2심 무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제 사건. 저도 그 참고인이 검찰에서 양분한 검사장이 44번을 소환을 했어요. 그 중에 진술조사가 남아있는 건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사 보고서조차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요청을 했더니 감찰을 해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수히 그런 사건이 많아요. 지금 검찰에 의해서 뭐 이런 유해 수십 번을 불러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사건도 많고 또 유죄가 난 사건도 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감찰을 해줘야지. 왜 한명숙이면 감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수히 그런 사건이 많았다라는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로서의 제도 그게 개선에 아니라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그게 아니라 그 고맙겠다는 감찰을 말씀을 하려면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주고 여권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비판이 적죠.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도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 편이 수사받아서 유죄받은 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하라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동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가 났는데 이동재 사건 무죄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공범으로 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해야죠. 의원님께서 수사검사들이 그렇게 무죄로 처리하자라고 의견서를 계속해서 내는데도 검사장이 승인을 안 해줘. 그럼 이 검사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을 해야죠. 그리고 조난감 대검 차장이 반박을 했으면 조난감 차장이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감찰 결과에 의하면은. 그럼 조난감 차장에 대해서도 그 감찰 결과를 반영해서 어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보내야지. 왜 법무연수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자꾸 무슨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다르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관련 사건에 원인 사건과 관련해서 40 몇 번의 그런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조서로서 남겨놓은 것은 7회에 불과하다는 그 지적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요. 내 사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지금 드리는 최종 겁니다. 결론을 내기 전에도 수사 과정상의 잘못이 있으면은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야 가리지 말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공평 그리고 내로남불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금 오만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은 재심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재심은 신청 안 하고 자꾸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가지고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심 신청하면 깔끔하지 않아요? 1억짜리 수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사건을 뇌물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수사 과정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추징금이 8억 7천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7천 정도 내고 7억 1천만 원을 아직 안 내고 있어. 7억을. 법도 안 지키는 분이에요.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무부, 검찰 시스템 이렇게 흔드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추징금부터 먼저 내라고 하세요. 다른 일반 시민 같으면 이 추징금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답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사면은 준비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8.15?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아직 특별한 뭐 아니 하달이 대통령 없습니다. 고유 권한이라도 우리 장관님이 사면 심사위원장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 뒤에 벌어지는 절차들입니다.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장관이 뜻을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방향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사면은 대통령이 뭐 딱 지시가 있어야만 일이 시작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통령 결심이 먼저입니다. 근데 가석방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열어보면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뭐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뭐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열어보면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뭐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뭐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전에 우리 그 합동 감찰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장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국회에 오셔가지고 현직 뭐 의원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금 오만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합동 감찰 내용도 좋다. 동의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게 합동 감찰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죠. 그 대검 차장이지만 그 당시에 총장 권한 대행도 했고 정면으로 법무부의 합동 감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치부를 하면서 불과하다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죠.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안 썼고 아니, 그분의 확인해 보세요.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그분으로서는 들었거든요. 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남관 차장의 그 반박 내용을 보면 수긍이 다 됩니다. 그 법무부 합동 감찰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이 신빙성이 있고 그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는데 그 장관님은 제가 볼 때는 장관 법무부의 합동 감찰 주장 자체가 저는 일방적이라고 봐요. 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법 재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있어서 우리 장관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장관님이 옛날에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서
정정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죠? 합동감찰은 한명숙 그죠? 전 총리 재심 절차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질문에만 자꾸 그 말씀을 아니, 하시기 제 때문에 질문에 제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은 재심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재심은 신청 안 하고 자꾸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가지고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심 신청하면 깔끔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저에게 자꾸 이렇게 재심 아니 청구하면 되는 재심을 거 신청하면 아닙니까? 자꾸 깔끔할 말씀하십니다. 것을 수사 과정을 가지고 계속 검찰에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무혐의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장관도 또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했잖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두 장관이 연속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 검찰에서 다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혐의 되고 불기소가 된 거예요. 된 것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재심을 신청하면 조용하게 깔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재심 사유로 삼기 위한 목적의 합동감찰이 아니라는 점을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심에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 1억짜리 수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사건을 뇌물죄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수사 과정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추징금이 제가 보니까 뭐 8억이 넘죠? 8억이 넘는데 제가 보니까 80%가 미납이 됐어요. 7억이 미납이 됐어요. 추징금이 8억 7천인가 되는데 8억 7천이죠. 추징금이. 그중에서 1억 7천 정도 내고 7억 1천만 원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7억을. 법도 안 지키는 분이에요. 뇌물죄를 저질러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무부, 검찰 시스템을 이렇게 흔드느냐. 저는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저는 두 분이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저는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고 우리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살려볼 거라고 이렇게까지 검찰 시스템을 흔들고 법무부를 흔들어대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추징금부터 먼저 내라고 하세요. 다른 일반 시민 같으면 이 추징금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특별 사면 해주려고 하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 구하기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의원님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수사 특수부 수사에서 모든 것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재소자들을 토탈해서 100번이 넘는 그러한 소환을 했고 편의 제공도 했고 그러한 기록들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수부 수사의 일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 제도 개선을 하려는 차원이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재심 사유니 무슨 구하기니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죠.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장관님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왜 대한민국 그렇게 역사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몇 번 발동했습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 그 박범계 장관 연속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흔들어대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공권력을 국민들 위해 좀 써달라.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앞으로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법 질서를 위해서 제대로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늘 유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